자, 오늘은 이제 단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식은, 그, 체중 관리, 그죠?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방송이나 유튜브나 전문가들 책 같은 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오토파지, 그죠? 오토파지란 그, 세포가 재생이 되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세포로 새로 태어나게 도와주는 거죠. 기존에 병들고 죽어가는 세포 대신에 건강한 세포가 새로 태어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치유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약해졌던 게 회복이 되고, 이제 굳어지거든요. 간은 딱딱해졌던 게 회복이 되고, 위가 헐었던 게 회복이 돼요. 음식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간이나 위장은 주로 이제 음식하고 직접 연관이 있거든요. 대장, 소장, 위장, 간, 얘네들은 소화기니까 계속 음식이 들어온 걸 계속 소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제 지치죠. 하루 세 끼를 아니면 네 끼까지 먹고 어떤 사람은 밤에도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양을 먹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거를 회복할 시간을 갖질 못해요. 근데 자면서라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자기 전에 먹거나 너무 늦게 자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자면 깊이 못 자잖아요. 깊이 못 자는 상태에서는 소화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원래 치유력이 생기고 건강해지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자면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게 단식이잖아요. 잠자는 시간이. 그 시간에 치유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게 된 거예요. 왜냐면 핸드폰과 너무 많은 정보, TV나 이런 화면들을 계속 봐야 되니까 자면서 치유력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면서 단식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아주 개운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지. Recording in progress. 자, 그래서 우리가 단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30년이면 30년, 50년이면 50년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의 해독을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환골탈태라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솔개라고 이런 큰 새가 있는데 40살이 되면 발톱하고 털을 뽑아서 그죠? 환골탈태라는 걸 한대요. 그 이유가 이제 새로 태어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인간도 마찬가지로 100년의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100살 사는 시대가. 그러면 40에서 50 사이에 제대로 단식을 한번 해주면 나머지 인생을 좀 정화된 상태로 새로 태어난 세포로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단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을 너무 아마 저보다 단식을 오랫동안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전 세계를 따져봐도 유명한 책들을 많이 보거든요. 단식에 관련된 미국에 있는 전문가, 뭐 일본에 있는 전문가, 단식 전문가들을 많이 보지만 그분들은 이제 과학적인 수치를 가지고 단식의 성과라든가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이 줄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염증이 줄어들고 지방 수치가 떨어지고 뭐 이런 걸 가지고 통계를 내는 통계학자의 눈으로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책을 쓴 분들은, 의사분들은. 근데 저는 좀 관점이 달라가지고, 수치를 보지 않는 건 아니지만, 수치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회원들이 입수할 때 모습과 퇴소할 때 얼굴에서 나오는 빛나는 모습. 그러니까 혈색이 죽잖아요. 사람이 살이 찌거나 아니면 뭐 부어 있다거나 뭐 이러면 혈색이 어 약간 그늘이진 것처럼 어두워요. 그러니까 단식원에 입수할 때는 대부분 거의 5kg, 10kg, 많으면 20kg 그런 분들이 주로 오니까 막 숨 쉬는 것도 숨차요. 막 힘들고 이런 상태에서 오다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이제 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제 척추하고 복부하고 종아리하고 뒷골은 대부분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 안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눌렀을 때 10cm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통은. 근데 제가 오늘 입수한 분들, 오늘 두 분 입수했는데 30대인데 둘 다 90kg, 100kg 정도 되거든요. 그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2cm가 안 들어가더라고, 배를 눌러봤는데. 그러니까 배가 지방이잖아요. 지방이면 손이 막 쑥쑥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압이 높은 거야. 빵빵해. 그러니까 안에 덩어리들이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돼가지고 그 뱃속의 상태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 화생방 독가스 있죠. 독가스 속에 있는 세포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성격이 좋아요. 한 친구는 둘이 친구인데 한 친구는 그 성격이 애기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폭이 크고 기쁨과 슬픔을 많이 느끼는 그 음식을 보면 행복하고 또 예민하고 조그만 거에도 스트레스를 좀 받고 그러면 또 먹어야 되는 분이고 한 친구는 약간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군인인데 약간 등치가 뼈도 크고 근육도 크기 때문에 아주 바위 같더라고 느낌이. 그 둘이 친구인데 완전 성격이 달라요. 근데 둘이 배 상태는 똑같은 거야. 둘 다 배가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넣을 수가 없어요. 배를 이렇게 지압을 할 수가 없어. 어. 그러면 저는 느끼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이는 31살, 2살 이 정도밖에 안 됐지만 10년 안에 그 해독을 못하면 40대쯤 되면 이제 드러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10대부터 70대까지의 다양한 여성분들의 몸 상태를 매일 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유형의 10대와 50대와 70대의 몸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 변화 상태를. 그럼 이 친구가 배 상태가 이렇고 성향이 이런데 10년 후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또 입소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30년 동안 계속 이제 통계가 무의식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이 잡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의식의 직관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성향이 이렇고 어디에 많이 막혔으니까 어느 장기가 약하겠구나. 한 친구는 신장이 너무 안 좋고 한 친구는 대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기운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그 입수했을 때 모습이 퇴소할 때 그 어둡고 칙칙하고 붓고 그리고 뭐 이렇게 몸에서 느껴지는 그 비명 소리가 있어요. 그 세균들, 세포들이 하는 비명 소리들. 그러니까 몸에 이게 가스가 꽉 차버리면 일단은 좋은 세포는 거의 죽는다고 봐야 돼. 많이 죽고 세균도 좋은 세균들도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장내 환경이 너무 안 좋고 혈액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병든 세균들, 병균이라고 그러죠. 병균들이 점점 수가 늘어나는 거지. 근데 이 친구들이 젊고 먹는 것도 먹으면 행복해요. 먹을 때는 세상 행복해. 이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면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거를. 이해돼요? 많이 먹는 즐거움이 몸의 고통을 잊게 해준다니까. 그래서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잊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적게 먹는다는 것은 이 몸의 고통 소리, 비명 소리를 직접 다이렉트로 들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게 단식인 거예요. 단식을 하면 3일째까지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때 오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요.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과거의 아픔들, 두려움들, 온갖 무의식에 있는 자아들, 그러니까 에고들이 계속 이렇게 떠드는 소리를 계속 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만두자, 나가서 먹자, 별별 생각이 많이 들고 막 음식이 떠다녀. 저도 단식을 해봤기 때문에 헛개비를 몇 번이나 봤어요. 막 통닭에 걸어 다니기도 하고, 막 자는데, 단식 중에 자는데, 정말 음료수가 이렇게 떠 있더라고. 손을 휘적거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식을 통해서 자신의 제일 약한 부분들, 제일 두려운 부분들, 제일 치유돼야 될 부분들을 직접 마주하게 되는 일을 처음에 겪게 되는 거지. 이것을 겪는 일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분들이 건강검진하러 가는 걸 되게 겁나는 것처럼 하루를 단식해보면 내가 얼마나 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위도 아프고 뭐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되게 낯설기 때문에 거부감이 되게 강해져요. 거부감. 그러니까 단식에 대한 거부감이 사람들을 오해를 만들어요. 단식은 괴로운 일이다. 그래서 애초에 접근이 좀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잘 먹어야 건강하다 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하는 단식은 안 먹는 거란 말이에요. 둘이 반대쪽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소식하는 게 좋은가? 그건 또 아니야. 왜냐면 지금 사람들은 이미 많이 먹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 차려 먹는 거, 고급스럽게 먹는 거, 비싼 음식도 좋아하게 되고, 뭐 맛을 중요하게 보니까 단맛 그리고 매운맛 그리고 이제 풍성한 맛에 대해 중독이 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쪽을 선택하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건강 음식, 건강식품,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볶음밥을 먹더라도 그 위에 마늘이나 양파나 이렇게 건강 음식을 곁들이면 건강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자꾸 만들어내요. 내가 빵을 먹었으니까 이제 단백질로 두부를 먹자. 이게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건강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해지려면 단식을 먼저 하시고 속을 비운 상태에서 건강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게 힘을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일반 식사를 한 상태에서 건강 음식을 먹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미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지금 어제 먹은 것도 소화 안 된 상태거든요. 대부분. 그런 상태에서 건강 음식들을 먹는 것이 뭐 단백질이 좋다, 뭐가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담된 몸에 더 큰 부담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튜버나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하는 말들은 건강 음식을 먹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사람들한테 권해주기가. 그래서 과일 같은 거를 건강 음식이잖아요, 과일이. 근데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먹으면 얘네들은 굉장한 과부하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당 수치가 높으니까. 그 모든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는 닭가슴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건강 음식이라는 것의 한계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좋은 건강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마이너스 음식들을 먹는 습관들을 버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반반 먹어라 7대3으로 먹어라 해봤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는 효과를 못 봐요. 그럼 좀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는 단식을 통해서 세포가 건강한 음식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단식을 하면 몸이 기본적으로 과일을 먹거나 야채를 먹을 때 엄청나게 행복해져요. 빵이나 라면을 먹을 때보다 단식 후에는 요게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단식의 힘이거든요. 효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단식이 된 사람만이 건강식품을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늘려서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죠. 그죠? 내가 만약에 건강해지겠다. 내가 만약에 무슨 병이 있어. 체질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 짧은 단식, 하루 단식이라도 하고 식단을 바꾸는 순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정보만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라는 게 나한테 맞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류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몇 개월 정말 건강해지는 것 같이 보여요. 저탄고지도 해보고 뭐 좋다는 음식들 사서 먹어보지만 몇 개월 하다 보면 또 안 하게 되는 이유가 극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면 대부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눌렀던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또 먹는 시기가 또 와요. 그거는 리듬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라면 좋아했던 사람 라면 먹게 돼 있고 빵 좋아했던 사람 빵 먹게 돼 있거든요. 저도 6개월 동안 탄수화물을 끊어봤지만
탄수화물을 먹게 되더라고요. 탄수화물 안 먹고는 사람이 약간 멍해져요. 몽롱해지고. 그래서 결론은 단식이라는 힘, 단식이 주는 힘에 대해서 이해한 다음에 건강식에 대한 적용을 해주는 게 매우 필수적이다 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건강식도 하면서 마이너스 음식도 가끔씩 먹어주었을 때 효과를 본다. 그러니까 모든 건강식품은 단식이라는 비움의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리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예요. 물리적인 음식이 주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단식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거 외에도 단식이 주는 물리적인 효과는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거는 수많은 책들과, 이게 제가 30년 전에도 단식에 관한 책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는 오히려 단식에 대한 책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 물리적인 효과에 대해서 많은 통계치들을 다 기록을 한 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리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할 건 여기까지인 것 같고, 그러면 정신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식을 하면 정신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어떤 두려움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사고를 경험하고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두려운 에고들이 일어나요. 두려운 에고들은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안 좋은 생각이 들잖아요. 아,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 간단한 문장이 이 사람 무의식에 강렬하게 꽂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매일 반복하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믿음이 하나 생기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 필터를 가지고 보게 되거든요. 믿음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그 현상을 해석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 인생은 피곤해, 나는 살쪘어, 나는 늙었어, 나는 어디가 안 좋아, 나는 간이 안 좋대, 그래서 난 허리가 안 좋아. 이런 믿음들이 예를 들어서 허리가 1이 아픈데 10이 아프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두려움이라는 필터로 끼고 보기 때문에 훨씬 더 과장되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버리면 만성화가 돼요. 무의식에 두려움이 쌓여가지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식의 정신적인 효과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단식의 정신적인 효과가 과연 있는가? 근데 이게 정신적인 거를 어떻게 통계를 낼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거, 이 사람이 정신이 건강해졌다, 이거를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나는 정신이 건강해라고 말하는 사람의 정신을 어떻게 믿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정신이 건강한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세포 상태가 정신 상태랑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입소했을 때 몸 상태를 점검하는 거랑 퇴소할 때 몸 상태를 점검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정신이 맑아졌구나, 편안해졌구나, 자신감이 높아졌구나, 자기를 좀 믿게 됐구나. 물론 말하는 거나 표정이나 행동하는 것도 같이 보지만 몸 상태를 훨씬 우선순위로 두고 그 사람이 정신도 좋아졌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왜 단식을 하면 정신이 좋아질까? 첫 번째는 세포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포가 정신과 다른가, 같은가? 세포 상태가 정신 상태야. 아까 이제 거짓말로 난 정신이 건강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생각의 수준인 거예요. 생각 상태에서는 나는 건강해, 나는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요새는 가면을 쓰고 산단 말이에요. 특히 연예인들이나 서비스업 직업인 분들은 가면을 아주 두껍게 쓰고 있기 때문에 잘 웃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 잘 돼 있어. 그렇게 하라고 시키거든요. 유튜브나, 그죠? 뭐 학교 교육에서도 끊임없이 감사하라 그러고, 사랑하라 그러고, 이해하라 그러고, 품어주라 그러고.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특히 여성분들 중에 심성이 착한 분들이 그게 되게 심해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편안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두려워서 바들바들 떠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단식원 생활 3일째 정도까지를 봐야 이 사람이 판단이 돼요. 왜냐면 첫날은 너무 잘 꾸며요, 자신을. 잘 꾸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본질을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루 지나잖아요. 막 본성이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예민하게 군다거나 행동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겉모습과 속모습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제가 말하고 있는 정신이란 거는 겉모습과 속모습이 일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일치됐을 때 건강하다, 정신이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속모습의 정신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게 세포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강의를 했었지만 허벅지 상태가 안 좋으면 위장이 힘든 거고, 종아리 상태가 안 좋으면 신장이 힘든 거고, 팔뚝이 눌러서 겨드랑이가 막혀 있고 이러면 심장이 힘든 거고, 그죠? 고관절이 굳어 있고 목이 잘 안 돌아간다, 뻑뻑해졌다, 시력이 침침해졌다, 발바닥에 굳은 살이 많이 났다, 이건 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상태나 세포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의 무의식 상태, 그 속에 있는 정신 상태, 겉에 보여지는 정신 상태 말고 이 몇 층이 되는 그 속까지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정신 상태가 개선되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제가 하는 얘기의 핵심은, 단식으로 세포 상태가 회복이 되면서 정신 상태까지 좋아진다는 것을 그 통계 수치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30년을 해온 그 감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제가 그런 걸 매일매일 경험하니까. 그래서 속 상태가 좋아지잖아요. 위장이나 간이나. 왜냐면 간이 그동안 야식하고 술 먹고 이런 친구들이 회복이 되면 단 일주일만 해도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위궤양이 있던 친구가 왔었어요. 다닐 때 막 토하고 밤새 아팠던 친구인데, 그 이후로는 회복이 됐고 퇴소해서 건강검진하는 거를 저한테 알려줬는데 위궤양이 사라졌어요. 단식을 하고. 그러니까 위궤양이 있는 친구는 단식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길게 해도 안 되고. 그 짧은 단식을 하되 보조요법들, 그러니까 마사지나 산책이나 명상이나 자신을 좀 이렇게, 자신의 몸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깨어나야 돼요. 그 각성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보통 일주일째나 열흘쯤 되면 얼굴이 꽃이 피어요. 꽃이 피는 모습에 저는 감탄할 때가 되게 많아요.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를 화면으로 보든 뭐 목소리를 듣든 간에 단식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죽을 때까지 이걸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식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고 환경도 잘 안 되고 언젠가는 해야지라는 생각까지는 갈 수 있지만 미루는 단계고, 이런데 지금 미룰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식을 처음부터 길게 하면 안 돼요. 긴 단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간헐적 단식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증세들 있잖아요. 갑상선을 포함해서 우리 와이프가 경험하고 있는 허벅지가 빵빵할 때가 있거든요. 눌러서 뭉쳐 있을 때, 하체가, 아니면 어깨가 뭉친 것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이걸 잘 견디고 있는 거지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응을 해버린 거야, 고통에. 아까 제가 30대 초반 친구들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들은 나이도 젊은 데다가 맛있는 거 먹으면 이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 몸에 외치고 있는 두려움, 고통의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괜찮다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 몸을 점검했을 때 척추라든가 장이라든가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뒷골, 머리 혈자리까지 눌러봤을 때 안 아픈 사람은 제가 7만 명을 만나봤는데 대략 한두 명밖에 못 만났어요. 한두 명은 있더라고. 그거 진짜 드물게. 한두 명을 제외한 대부분 어떤 피로라든가 뭐 붓기라든가 어떤 뭐 저림이라든가 간단한 증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은 어딘가는 심하게 막혀 있어요. 그리고 그 심하게 막힌 데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점검을 해볼 수 있지만 본인 스스로 찾는 방법은 단식을 하루 해보는 거예요. 단식을 해보면 머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위가 아프거나 폐가 답답하거나 허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종아리가 막 쥐가 난다거나. 단식 3일째 나타나는 증세가 되게 다양해요. 이 다양한 현상들을 보면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단식이 주는 선물은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선물인 거예요. 아, 내가 어디가 약해서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디에 병이 생길 수 있겠구나를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안 하고도. 근데 내가 3일을 단식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주 양호한 거죠. 다행인 거지. 그렇지만 또 점검은 해봐야 아는 거야. 제가 어떻게 그냥 단식인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그분 또 점검해보면 그분이 무덤덤해가지고 무감각해서 못 느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건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은 어딘가는 순환이 안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 한 90% 이상은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 그럼 나는 그게 어딜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뒷골일 수도 있고 이게 시력이 안 좋은 분들 여기 태양혈 같은 데가 막혀 있거든요. 풍지도 막혀 있고 그 척추 견갑골인 데가 이게 다 닫혀 있어요. 눌러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계기가 필요해요. 몸하고 대화하고 몸이 말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단식인 거예요. 그 단식은 너무 기본적이면서 누구한테나 이거 동물을 포함해서요. 동물을 포함해서 누구한테나 생명이라면 단식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당연하게 단식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냥 뭐 못 먹기도 했겠지만 그냥 안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냥 옛날 뭐 고인돌 시대부터 사냥할 때 배부르게 먹고 며칠 안 먹고 또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단식을 하면 빨리 치유할 수 있는 힘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유전인자에 있기 때문에 단식을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이미 의사들도 말하지만 3개월치의 음식이 이미 저장이 돼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근데 왜 한 끼만 안 먹어도 손 떨리고 뭐 어지럽잖아요. 그거는 단식에 대한 에고, 자아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먹어야 돼라는 강한 믿음을 가진 에고들이 있어요. 자아들. 그래서 그 먹어야 돼. 안 먹으면 큰일 나. 이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한 끼만 안 먹으면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이 에고들이. 그래서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단식원까지 찾아온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제가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3대의 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3대의 덕이 있어야 그 자식이 단식을 만날 수 있다. 이거는 과장된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더 크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조상의 정말 큰, 정말 나라를 구하는 큰 복이 있어야 단식을 만나겠구나 생각을 해요. 왜 단식을 하면 우리가 단식원에 오는 분들 중에 임신이 안 돼서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살 때문에 이게 지방이 쌓여가지고 냉기, 냉적 이런 게 많아가지고 살을 빼야 임신할 것 같아서 단식원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단식원에 왔다가 퇴소할 때 거짓말처럼 애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 왜 생병이 생기겠어요? 단식하면. 단식을 하면 생명이 생겨요. 이제 저기 아프리카의 기아인 사람들이 자식들을 많이 낳잖아요. 내가 지금 죽어도 자식은 낳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면.
그게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몸이 기아 상태, 단식 상태가 되면 더 나은 생명을 내놓고 내가 죽는다. 이런 본능적인 힘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단식하고 나면 저도 우리 애들 낳기 전에 단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식이 여자한테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년분들한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공허감을 없애야 되거든요. 이 중년부터 찾아오는 공허감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여기 중년분들이 오시면 남편 때문에 괴롭다, 뭐 살찌는 게 너무 거울 보는 게 괴롭다, 자기한테 즐거운 거는 먹는 거랑 드라마밖에 없대. 이렇게 되게 허무한 삶이 돼버려요. 예전에 어떤 분은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 너무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그 3개월을 놀러 다니고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골프 치고 막 너무 공허하다는 거야. 3개월이 지나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원래 예전에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게 아주 큰 덩어리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지? 뭐가 남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게 먹는 것도 재미가 없다니까요? 살만 찌지? 드라마 봐도 다 헛개비 하나. 드라마 속에 빠져봤자. 그죠? 너무 허무해요. 그런 분들이 단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단식의 진짜 목적은 그 단식을 하는 가짜 단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빼서 뭐 뱃살을 집어넣겠다. 뭐 이제 무릎 아픈 사람들이 또 단식을 하려고 하거든요. 살이 찌면 1kg가 그러니까 7kg가 그러니까 1kg가 찌면 무릎이 받는 하중이 7kg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7배 정도로 이 무게가 무릎이나 발목 같은데 허리 같은데 하중이 높아지거든요. 1kg, 2kg 찔 때마다. 그러니까 10kg 찌면 엄청난 거죠. 20kg 찌면 또 엄청난 거고.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단식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억지로. 억지로 하는 단식은 가짜 단식. 살을 빼서 도망가듯이. 그러니까 병으로부터 도망가야 돼. 음식으로부터 도망가야 돼. 이런 단식은 가짜 단식. 그럼 진짜 단식은 뭐냐? 진짜 단식은 본래의 내가 되는 단식이에요. 본래의 나를 찾는 단식. 내가 누구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단식. 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평생을 질문을 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근데 이 질문을 하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왜냐면 맛있는 거 먹기만 하고 뭐 돈은 통장에 쌓여 있고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나는 누구인가를 결국에 질문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헛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아파트 통장에 쌓인 돈, 뭐 이뻐 보이는 거 이런 것들 있죠. 맨날 성형외과에다 돈 엄청 들여가면서 이렇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나의 본질은 뭔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영혼이 없는 인생인 거죠. 영혼이 없는 인생은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넋이 나간 거예요. 넋이 나간 인생. 넋이 나간 인생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먹는 얘기 아니면 하루 종일 돈 얘기 아니면 하루 종일 외모 얘기. 이게 넋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개체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렇거든요. 이 개체의식을 깨고 전체의식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단식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알 수 있냐면 예수하고 부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유명한 그 피타고라스며 공자며 이런 철학가들이나 성인군자들이 다 단식을 통해서 어떤 통로를 열었거든요. 40일 단식했어요. 예수하고 부처도. 그 단식원에도 40일 단식하신 분이 가끔 지금도 오세요. 일요일마다. 그 10년 전에 40일 단식하신 분이 지금도 오고 예전에 어떤 친구는 50일 단식한 친구가 있어요. 20대인데
정말 물만 먹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가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도 하고 그 영적인 어떤 문을 통과하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멋졌었고, 예전에 26kg인 친구분이 한 분 왔었거든요. 그분도 여기서 한 달 동안 거의 아주 소식만 했는데, 제가 그분을 보고 느낀 게 음식을 안 먹어도 산다는 걸 배웠어요. 아까 단톡방에다가 제가 책 사진 하나 올렸거든요. 양예란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45년간 물만 먹은 여자예요. 그 책이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어. 그러니까 45년간 물만 먹은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언제 초등학교 때부터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고, 근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나 그 단식원에 왔던 그 26kg였던 그분도 마찬가지인데 26kg인데 단식원에 왜 왔을까? 26kg인데 단식원에 왔어요. 단식을 했어. 근데 그분은 이제 영적인 사람인데 그냥 속에서 저희 단식원에 가서 단식해라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이건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라 말을 해도 믿기지 않겠지만 그 사람을 직접 봐도 뼈밖에 없거든요. 해골이 걸어 다녀요. 해골이 걸어 다니는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쫓아다녀요. 너무 편안하다고.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해요. 저 사람 죽는 거 아니냐고. 저 사람 저렇게 안 먹고 있다가 어떻게 되면 큰일 날 거 아니냐고. 근데 이게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의 무의식,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두려움을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 그게 달라지더라고. 그분이 걸어갈 때 보면 그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고 걸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하얀색 천이 바람에 휘날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걸어 다녔거든요. 그리고 제가 명상을 알려드렸는데 1시간을 명상하고 있더라고요. 1시간을 뼈밖에 없는 사람이 1시간을 명상하는 거를 전 처음 봤어요. 보통 사람은 5분도 제가 아무리 막 해보라고 명상이 중요하다고 해도 5분도 혼자 하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같이 할 때는 하는데 혼자 하진 않거든요. 뭐 가끔 있었지만 혼자서 1시간을 명상하고 나더니 제 팔뚝을 잡으면서 원장님 지금 제가 힘이 넘쳐요 막 이러는 거야. 음식을 하나도 안 먹었는데 햇빛으로 길을 만드는 거야.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 햇빛이 그러니까 이게 식물 같은 상태인 거야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은 어렵지만 아주 너무 독특한 경험이었거든요. 제가 단식원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것 중에 굉장히 천사 같은, 굉장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경험들을 저는 조금 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돼? 라고 눈앞에 보는데도 믿겨지지 않는 경험들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악마 같은 경험도 많이 했어요. 악마 같은 여자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싸납고 뭐 건들기만 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느낌으로 어떤 꼬마애가 왔었는데 10대 후반이었는데 같은 박 쓰는 아줌마의 뺨을 때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 이런 것도 보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영적인 체험하고 있는 분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극단의 모습들을 다 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단식원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내면에 가장 강렬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식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식이라는 물리적인 한계를 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힘든 운동도 인간의 한계를 넘는 거겠지만 단식도 인간의 한계를 넘는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러면 한계를 넘을 때 오는
잠재된 자기만의 힘을 꺼낼 수 있는 기회가 단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제가 아까 말했죠. 우리가 개체의식의 상태에서 전체의식의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 통로가 단식과 명상에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단식 얘기를 주로 하는 거지만 명상 얘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둘이 같이, 원래 단식과 명상은 양날개예요. 양날개이기 때문에 하나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식을 안 된 사람은 명상을 할 수 없고 명상이 안 된 사람은 단식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빠지면 그건 단식이 아니고 명상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는 그 명상 음악 틀어놓고 뭐 좋은 얘기 들으면서 이런 걸 명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절대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명상은 진짜 명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부르게 먹었어. 그럼 얘네들 엄청 바쁠 거 아니야. 위장, 간, 이게 막 정신 없을 거 아니야. 혈액순환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막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고 막, 그 상태에서 명상을 하면 그 명상은 아닌 거죠. 그죠? 이게 무의식이 계속 정신없는 상태잖아. 무의식이 편안한 상태여야 명상인 거야. 근데 과식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게 되겠어? 명상은 불가능해요. 도둑질하고도 명상이 안 돼요. 죄를 짓고도. 내가 누구를 막 괴롭혔어, 나쁜 짓을 했으면 명상이 안 돼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공복, 그죠? 그리고 공복이어야 이게 파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공복 중에 있는 파동이 있고 과식 중에 파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우울할 때 파동이 있고 화가 났을 때 파동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파동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단식 중에 일어나는 파동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회원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제 앞에. 그럼 이 친구가 단식하는지 몰래 먹고 들어왔는지 금방 알아요. 파동이 달라. 단식한 사람의 파동과 먹고 들어온 사람. 먹은 애들은 일단 들어와서 막, 런닝머신 뛰어야지. 이런다고. 눈빛부터 다르고 의욕이 막 넘쳐요. 막, 살 빼야 돼. 이러면서. 근데 단식하는 친구들은 물속을 걸어 다닌 것처럼, 뭐랄까, 수영하는 것 같아요. 멍하지만, 뭐랄까, 저도 단식할 때 그런 느낌을 경험을 했거든요. 막 이렇게 공기가 밀도가 높아진다고 하나? 이렇게 물속을 이렇게 헤엄치고 가는 거 멍하면서, 그래서 몸에서 짜릿짜릿한 느낌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식을 안 해보면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지. 단식을 한 3일째 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눈 뜨면 내가 단식 며칠째구나. 물을 마시러 가야겠다. 이 물을 마시러 가야겠다가 엄청나게 크게 들려요. 그게 되게 신기한데, 내가 단식을 하고 있구나. 오늘도 며칠째 했구나. 야, 오늘도 한번 단식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되게 단순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단순하지만 힘이 있는 생각들이에요. 내가 내 몸을 치유하고 있구나. 잘했다. 나 자신한테 진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했던 거, 평상시에 바빠가지고, 우리가, 음식 하나도 정신없이 먹잖아요. 평상시에는. 막 할 일들 생각하면서, 유튜브 보면서 정신없어. 단식 중에는 이게 전부야. 내가 지금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네. 너무 값진 거예요. 그 보식을 하잖아요. 첫 보식. 일주일 단식하고 첫 보식을 하면 눈물이 나요. 아름다워. 내가 살아있는 게. 이 느낌. 내가 단식을 했고, 단식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있고, 나는 이것을 지금 해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육체적인 한계를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경험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더 나은 초월된 인간으로 진화될 수 있다는 무의식에서부터 올라오는 자부심이 있어요. 자신감. 그것이 그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더 위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이 강의를 여러 번 했지만 단식 얘기를 오늘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중요하다, 필요하다, 뭐 해독이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었지만, 단식은
저도 지금 제가 준비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속에서부터 제가 30년 했다 보니까 막 느껴지는 것들을 그냥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왔다 갔는데 아이가 없어요. 50대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근데 이분이 너무 인성이 좋아. 얼굴도 뭘까 차분하게 얼굴이 곱게 생겼어요. 그리고 인성도 좋아. 그리고 집도 있고 남편도 돈도 잘 벌고 지금은 이제 일도 그만두고 50대인데 이제 탁구 치러 다니고 뭐 이렇게 여유롭게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공허감을 달랠 수가 없어서 술을 먹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분이 음, 그분을 보면 완벽하거든요. 모든 조건이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구멍이 뚫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분도 그래요. 자기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지금 돈 경제적으로도 좋고 외모도 모든 게 남편도 너무 잘해주고 모든 게 좋아. 근데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 물론 자식이 없다는 게 어느 시점에 되면 이분은 처음부터 남편하고 여행 다니며 살았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그리고 둘이만 사는 것에 대해서 한치도 후회가 없고 지금도.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는 미련이 자식을 안 낳은 거에 대해서는 이미 내려놨어요. 내려놨지만 이거를 표현하기 힘든 공허감이 와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길이 단식이 열어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열어주냐면 그 인간은요 자기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때만 편안한 거예요. 자, 우리가 행복이란 말을 쓰고 평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유라는 말을 쓰는데 내가 정체되어 있거나 타락하고 있을 때는 편안할 수가 없어요. 모든 생명이 그래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더 나아질 때만 행복한 거예요. 타락하면서 행복하다. 말을 이제 폭식을 하면서 행복하다. 이거는 행복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고 쾌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내가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레벨업이 돼야 돼요. 근데 이분을 보고 느낀 거는 가슴에 구멍이 하나 뚫렸는데 이분이 정체됐다가는 이 구멍이 더 커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는 좀 돌려 말하긴 했지만 내적 수준을 충만하게 가득 채우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돌려서 좀 얘기했는데 그 내적 수준을 충만하게 하는 작업이 보통 이제 지성, 그러니까 이제 좋은 책을 보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런 쪽으로 채우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봉사활동이 있어요. 그 봉사활동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 이런 걸 통해서 내면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그냥 자기 혼자 탁구 치고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정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되는 게 이분의 공허감의 원인인 거예요. 근데 자식이 있으면 사실 공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식이 채워주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인간인데 중년이 되면 자식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 돌리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자식이 떠나고 나서 공허감을 느끼는 중년분들도 들어오시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내면의 충만함, 그러니까 그 내면의 충만함으로 자기 성장을 이룰 때만 진짜 행복이 나오는 거고 진짜 자유가 나오는 거야. 진짜 편안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편안한 거야. 이게 채워지면. 근데 이게 어떻게 채워지냐면 그 음식이나 욕심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채워버리면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채워지는 종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으로 채워지면 외모로 채워지잖아요. 연예인들이나 얼굴 이쁜 여배우들 있죠. 이런 분들은 꽉 차 있는 것 같으면서 공허해 보이거든요. 제가 전지현이나 송혜교나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되게 이쁘고 꽉 찬 것 같은데 너무 부족할 거 없을 것 같은데 공허해 보이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들 있죠. 자아상들. 이 자아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너졌을 때도 무너지지 않는 자기만의 그 내면 깊은 곳의 힘. 그러니까 육체가 외모가 바뀌고 경제적으로 무너지더라도 무너지지 않은 그 힘. 그게 나이가 들수록 선명해져야 되고 강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과 지혜예요. 그죠? 사랑과 지혜, 많은 깨달음들과 그 나한테 일어나는 그 고통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 그죠?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힘든 일들을 그걸 용기 낼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차는 것인데 평생을 외적인 것만 쌓아왔던 사람들한테는 어느 시점부터는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외적인 걸로는. 나이는 들고 병드니까, 늙어가니까, 외모도 변하고, 경제적인 것도 불안하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없어도 될 정도로 사랑과 지혜가 가득 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단식을 하게 되면 뭐가 좋냐? 외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야. 외모라는 것도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10년만 있어도 완전히 딴 사람 얼굴을 우리는 알잖아요. 10년 후, 20년 후 되면 우리는 바뀌어요, 얼굴이. 그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잘못 넘어져서 뼈나 하나 부러져도 병원 신세를 몇 달을 져야 될지도 몰라요. 10년 후에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버틸 거냐 이거죠. 그 공허감이나 불안함이나 이 늙음을 한꺼번에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럼 그때는 우리가 그런 게 무너져도 괜찮을 정도의 내적인 힘이 필요한 건데 그 내적인 힘을 키우는 게 단식인 거라는 거야. 단식. 그걸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우습게 여기거나 뭐 남들이 뭐 도사들이나 뭐 수련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유가 있는 사람 건강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야. 누구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누구나 해야 돼요. 다만 속도의 문제 그리고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단식을 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건 이해했어. 근데 갑자기 3일 단식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16시간 단식을 지금부터 18시간까지 늘리고 요게 몸에 적응이 되게 두려움에 적응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질 정도로. 두려움이 올라오거든요. 손 떨리는 게 얼마나 두려워. 그죠? 뭐 어지럽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감정이 막 올라온단 말이야. 조급해져요. 먹고 싶어가지고. 빨리 먹어야 되는데? 빨리 먹어야 되는데. 요 상태를 몇 번 경험을 하면 괜찮아져요. 그러면 1시간을 또 늘리면 돼요. 1시간을 또 늘리면 돼요. 그래서 한 끼만 먹으면, 예를 들어서 한 끼만 먹고 살 수 있으면 굉장한 체질 개선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 18시간 단식 정도를 하시다가 편안해졌을 때, 그때 하루 단식을 도전해 보세요. 쉬는 날. 그리고 이제 일을 안 하는 시기가 올 거 아니에요, 언젠가? 지금 단식원에 입소한 분도 70대가 있어요, 70대. 70대인데, 몸이 건강해요, 건강한데, 살이 10kg, 15kg 정도 갑자기 쪘어요, 70대. 그래서 단식원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꽉 찼어, 온몸이. 지금, 이분은 나이에는 버틸 수 없는 체중을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70인데도, 정신이 이 정도 구분할 수는 있어요. 아, 단식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는 것 정도는 이해하는 분이라서 이분이 아마 주기적으로 단식을 하시면 원래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누구한테나 단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길 가는 사람을 봐도 독소와 그 몸에서 뿜어나는 그 긴장성,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막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없앨 거냐? 의지로 될 거냐? 아니 좋은 유튜버나 뭐 좋은 책이나 그런 걸로 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은 돼요, 걔네들이. 좋은 책, 좋은 스승, 좋은 멘토, 좋은 글들.
그죠? 좋은 일, 좋은 봉사활동들, 막 이런 것들 도움은 돼요. 근데 단식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죠? 건강식품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 운동도 독이 꽉 찬 상태에서 하는 운동은 활성산소만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근육 수치는 올라갈 수 있고, 뭐, 그러겠지만, 단식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의 운동이 제 관점에서는 진짜 운동이 돼요. 10분을 달리더라도 우리가 운동하고 과식하고 운동한단 말이야.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으려고 운동해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운동하고 나서 피자 한 판 먹고 통닭 한 마리 먹고 막 이런다니까. 그런 거는 간이나 신장을 주먹으로 근육을 키운다고 막 3시간씩 새벽에 운동을 해요. 그거는 간이나 신장을 망가뜨리는 행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장이나 간을 주먹으로 자기가 자기 손으로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멍이들 만큼.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든 공부도 마찬가지야. 공부를 하는데 과식을 하고 공부하는 게 이게 사실 부질 없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AI가 나오면서 공부를 하는 것들이 이제 지식의 시대는 갔다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공부보다는 뭐 좀 다른 방식의 시대가 더 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앞으로는. 그죠? 이미 뭐 AI 안에 다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창의성, 그러니까 공부보다 이제 지식보다는 창의성이 훨씬 중요한 시대니까. 그러면 창의성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공복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러니까 단식, 공복에서 건강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다음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도 나오고, 건강식품의 진짜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모든 것.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야. 인간관계가 배부른 상태에서는 배부른 게 뭐가 안 좋은 거야? 배가 불러 내가. 근데 호흡이 짧아지겠죠. 호흡이 짧아지면 뇌에도 산소가 부족해지겠죠. 뇌가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이쁘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거는 내 안에 산소가 제일 많을 때예요. 지금 다 산소 부족 상태라니까? 뒷골 만지고 팔뚝 만지고 어깨 만졌을 때 아프단 말이야. 그건 산소 부족의 증거예요. 산소가 부족한 사람들이 사랑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소가 언제 가득 찰까? 언제 산소가 들어올까? 공복이에요. 그러니까 단식의 중요성을 이제 조금 알겠어요? 어, 네, 근데 질문이요. 네, 저는 뭐 16에서 18시간 뭐 이렇게 평소에 하는데요. 네. 제가 하루 단식을 안 하는 이유는 그 다음날 식탐이 커져가지고 상태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단식원 해서 괜찮은데 좀 우리 90까지 하니까 좀 안전하게. 가짜 단식이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가짜 단식이 이 단식이 나를 살리는 거다. 단식이 그러니까 집착하는 단식. 자, 제가 이렇게 이 단식하면 뭐가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박사들이 단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외국에 있는 박사들이 막 영상들을 찍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단식하면 이게 좋대라는 목적을 두고 단식을 해요. 목표를 두고 단식을 한다고. 허벅지살을 빼야겠다. 단식을 해서 건강해지겠다. 이건 가짜 단식이라고. 공복 상태가 내 진짜 상태라니까? 공복 상태가 진짜이기 때문에 단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표를 가지고 단식하는 거는 뭐죠? 억지로 하게 돼요. 가짜 단식이에요. 어떤 목표라는 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단식은 명상과 함께 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에라 씨가 한 단식에는 명상은 없는 거죠. 명상은 없고
단식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단식도 없어요. 단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게 왜 없지? 실망하는 거야. 실망하는 단식은 단식이 아닌 거야. 단식이란 건 실망할 수가 없어요. 단식 자체로도 값진 거니까. 공복 시간 자체가 목적인 거야. 공복 시간. 공복을 통해서 뭘 얻는 게 아니야. 공복을 얻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많은 것들이 순조롭게 일어나는 거지. 왜 순조롭게 사람들은 순조롭지 않아요. 자꾸 뭐 문제가 생긴다고 그 두려움이 뭘 또 만들어내야 자꾸. 그러니까 순조롭지가 않다고. 아까도 운전하고 갔는데 옆에서 한 끗 차이로 한 1, 2분 차이로 제 앞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 2분만 빨리 갔으면 제가 사고 났을 거예요. 그 순조롭지 못한 일들, 그러니까 작은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글을 썼는데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기적이야. 지금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게. 그러면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는 거를 알면 그것만으로 된 거예요. 인생에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지는 거지. 주어지는 거예요. 멋진 일들이 일어나요. 그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자식이 잘 되는 걸 수도 있고, 뭐 사업이 잘 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기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기대 없이 그 순간에 100%일 때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순수하게 공복 상태가 뭐냐면 최적화 상태, 그러니까 산소가 제일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 공복 상태일 때 물 한 잔도 세포 속으로 흡수가 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식하면 물을 먹으면 흡수가 안 될 거 아니야. 이미 꽉 찼는데 물이 어떻게 흡수가 되겠어. 공복을 하루라도 해놓으면 물을 한 잔을 마셨을 때 저 폐속, 저 그 신장, 그 뼛속까지 흡수가 된다니까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것만으로. 이미 에라 씨가 저 젊은 얼굴을 유지하고 있잖아. 우리 와이프 엄청 동안이잖아요. 은경 씨도 동안이지만 이 동안의 비결은 그 16시간 단식을 계속 했기 때문에 얻은 거잖아요. 근데 에라 씨가 기대한 걸 얻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단식 자체보단 단식을 통해서 다이어트, 그 어떤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 왜 난 단식하는데 이러지? 그리고 그 실망감이 또 먹게 만드는 거예요. 다이어트, 그러니까 단식원에 열흘 왔어. 7kg, 8kg 빼요. 그럼 얘네들 나가자마자 엄청 먹어요. 어떻게 어린애들일수록. 왜 그러겠어? 실망하는 거예요. 또는 가짜 만족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요. 살을 뺐다는 만족감. 그러니까 5kg 뺐으니까 한 2kg는 먹어도 되겠지? 막 이런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단식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단식이 내 단식 상태, 그러니까 공복 상태. 그 공복 상태라는 것은 호흡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단식할 때가 호흡이 제일 잘 되는 거예요. 호흡 상태가 제대로 되는 상태,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는 한 3일만 단식하면 호흡이 아주 깊어져요, 저절로. 음식이 없으니까 호흡으로도 흡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상태가 최적화된 상태라는 거예요. 단식을 해야 그 맛을 안다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것의 소중함, 음식의 소중함, 말할 수 있는 것의 소중함, 물 마시는 것의 소중함들이 완전히 차올라요. 그 충만해진다니까, 내면이. 그 내공이에요. 단식하면 내공이 생겨요. 그 외공의 힘을 뺄 수 있다니까요. 외적인 것만 중요하게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단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공허감을, 겉의 것들의 힘을 빼고 속의 힘을 채워 넣을 수가 있는 게 단식이라니까. 거기에 명상까지 만나면, 명상이란 건 무상, 무념, 무아 상태니까 단식과 명상이 만나봐. 이거는 진짜 대박 나는 거지. 그거 자체로. 어떤 기대나 목표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 했다는 것만으로. 그래야 겸손해져요. 검소해지고, 소박해지고. 소박해지는 것이 단식의 또 성과예요. 소박해져야만
요요가 없지. 근데 욕심을 가지고 단식을 하는데 욕심이 또 안 채워졌는데 더 욕심이 생기니까 과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걸 말로 설명해 봐도 본인이 깨달아야 이게 진짜가 되는 거라서 에라 씨도 이런 얘기하면 다 알아는 듣지만 또 단식하면 또 많이 먹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단식을 하게 되면 이 단식 효과가 반의 반도 못 보는 거예요. 자, 하루 단식은 6개월에 해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건 제 경험상 감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수치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정말 온갖 병들을 안고 와가지고도 보름이나 한 달 만에 깨끗하게 건강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걸 통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제가 경험한 걸 가지고 감으로 얘기하자면 하루 단식은 6개월에 해독, 이틀 단식은 1년에 해독, 그럼 10일 단식은 5년에 해독이에요. 엄청난 거지. 그죠? 10일 단식하면 얼굴이 엄청 젊어져요. 그러니까 이 가치로 치면 얼마일 것 같아요? 내가 10일 단식하는 거의 가치가 10년이 젊어지는 거에 돈으로 따질 수 있어요. 10년을 얻는 건데 세포가 10년이 젊어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단식원 원장이니까 매일 마사지하는 직업적인 기공사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지구 역사상 전 인류를 통틀어서 단식원을 지금 쉬는 날도 없이 매일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미친 거죠. 미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단식원 원장으로서 진심을 다해서 이 일을 해왔던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오해를 가지고 단식을 하고 단식 후에 또 억눌렀던 식탐이 터져가지고 과식하는 그런 가짜 단식들이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단식은 단식 자체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명상이라는 훌륭한 도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함께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는 나를 얻는 거야. 나. 어떻게 더 이상 설명을 해. 지금 내가 아닌데 지금 정신도 에고의 때가 엄청 묻었고 육체도 세균과 병균과 뭐 마이너스 음기, 냉기, 습기, 탁기 엄청나게 쌓였잖아요. 육체를 봐봐.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심장에 들어가고 신장에 들어가서 얼마나 썩었는지 한번 냄새 한번 봐야 단식해야겠구나. 하루라도 반나절이라도 해야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야 손 떨림, 뭐 어지러움, 저 3일 단식하면 저는 못 일어나요. 잠도 안 오고. 근데도 하는 거야. 신나서. 손 떨리는 게 뭐가 문제야. 물론 본인 수준에 맞게 지혜롭게 단계별로 하는 게 먼저 맞는 준비 사항이라고 했지만 가치를 안다면 기꺼이 하는 거죠. 다양한 힘든 과정을 겪더라도 해볼만 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시간이 넘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어땠어요? 은경 씨는 들어보니까 좀 관심이 좀 생겼어요? 저는 이 몸맘 케어를 처음에 이거를 듣고 그러지 않아도 이거 장소는 어디고 비용은 얼마고 에라쌤한테 여쭤보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 퇴직 후에 한번 그 장소에 가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갖고 한두 번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노발 대발 몰래 갈 정도로 내가 이렇게 근데 지금은 굳이 단식원이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그 은경 씨는 표준 체중인가요? 오버됐나요? 저는 이 갑상선 저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오버돼 있죠. 좀 빼줘야 그죠? 되죠. 한 조금 5kg 정도 빼야 돼. 약간 부어 있거든요. 심하진 않은데. 네, 그리고 나이가 있죠. 나이만큼의 쌓인 염증이나 독소가 이게 세포 안에 떡지듯이 다 눌러붙은 염증들이 있거든요. 네,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배출시키고 정화시키고 분리시키는 작업을 네, 하는 대사가 차원에서 좀 늦으니까 그러니까 저하는 대사가 좀 늦어요. 계획을 세워 두셔야 돼요. 근데
저하증이 있으면 긴 단식을 하시면 안 되고 하루나 컨디션 봐서 한 이틀 정도 단식은 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견해인 거고 이거는 본인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야. 확신이 있으면 남편이든 누가 뭐 막 돈 싸들고 방해하고 말려도 하고 싶으면 해요. 어, 그거는 다만 지금 일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뭐 바쁘시고 이러실 때는 굳이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그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야. 아까 70대 분도 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나이가 많아도 오버돼 있잖아요. 어쨌든 오버돼인 것만큼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다양한 효과들,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단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선물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인간이라면 단식이 주는 그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의 느낌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경험해 보셔야 아, 내가 살아있는 게 이렇게 감사하구나. 먹을 수 이렇게 감사하구나. 사람이 좀 겸손해지고 소중해져요. 모든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모든 게 소중해져. 간식은 물만 먹는 건가요? 물하고 소금물을 꼭 드셔야 되고 물은 1.5를 더 기본인데 소금하고 물. 완전 단식원에서 단식할 때 소금하고 물만. 아니요. 요새는 단식에서 소금하고 물만 먹는 걸 완전 단식이라 그러고 차 종류를 마셔요. 준단식이라 그래서 단식원에서 요새 물만 먹는 단식원 없어요. 그러니까 녹차나 꿀차나 저희는 이제 된장차 뭐 이런 것들을 놓고 힘들 때 한 잔씩 마시면서 하기 때문에 좀 차와 물과 소금과 그거를 마시면서. 그렇게 안전한 방식으로 준단식을 하고 있고 그 대신 이제 프로그램들을 하죠. 마사지랑 산책이랑 뭐 사우나랑 된장찜질 같은 걸 하니까 좀 더 대사를 높이면서 하기 때문에 안전성도 높이고 해독 효과도 높이는 거야. 그러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고 또 같이 하면 서로 기운을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훨씬 그렇죠. 덜 힘들고 혼자 재밌어요. 하는 거는 주부로서 가족의 식사를 챙기다 보면 네. 무너져요. 그래서 단식원이 있는 거고 그러게요. 짧은 단식은 이제 의미를 오늘 좀 더 이해했으면 그 짧은 단식 하더라도 아, 이 단식이 호흡에 좋구나. 세포를 또 재생해 주는구나. 그리고 신경을 릴렉스 시켜주는구나. 시력, 그러니까 눈이나 이빨에 이 기가 막힌 걸 뚫어주는구나. 이런 거, 이런 거 설명하자면 끝도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공부한 거에 진짜 뭐 100분의 1도 안 되죠. 왜냐면 이건 경험한 거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족하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나중에라도 제대로 24시간 원래 이제 해독 효과는 16시간부터 있고요. 그 다음에 18시간, 그 다음에 20시간, 24시간. 근데 진짜 효과를 좀 보려면 24시간까지 한번 가봐야 돼요. 그리고 몸이 바뀌는 거는 72시간, 3일 정도는 해야 돼요. 그리고 좀 정신이 좀 맑아지고 각성한다 그러면 7일 단식까지는 하거든요. 몸이 크게 이상이 없으면 갑상선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한번 하루 도전해보고 괜찮으면 이틀까지 그것도 괜찮으면 3일까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3일을 해야 육체 레벨을 올릴 수가 있어요. 레벨이 완전히 달라져요. 3일 한 사람하고 하루 이틀 한 사람하고 차이가 많더라고. 제가 올해 회원들 보다 보니까 3일을 해야 확실하게 그 바뀌어요. 혈색도 바뀌고 때가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 자, 다시 말하지만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그러면 단식이 힘을 빼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든 게 안 느껴져요. 그게 되게 포인트예요. 힘을 빼고 한다. 괜찮다. 힘들다. 힘든다는 거 안다. 배고픈 걸 안다. 배고픈 걸 완전히 받아들이셔야 돼. 배고픈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배고픔을 우리는 굉장히 저항을 하거든요. 배고프면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거야. 그래서 몸이 반응하는 거야, 막. 그래서 어떤 애들은 두드러기도 올라오고 통증도 나타나고 다양한 반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은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가치를 선물해 줄 수 있다. 사실은 아마 내가 단식하는 게 내 자식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왜냐면 저는 그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이게 무의식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자식은. 내 무의식이 정화되는 일은 자식의 행운에 큰, 말했잖아요. 부모의 덕이 자식한테 간다니까. 자식의 그 건강, 자식의 지혜, 자식의 사랑을 높여줄 수 있는, 사실 아까도 단식하고 애가 생긴다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있는 애한테도 이 아이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아이가 힘든 일을 겪을 거 아니에요.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마다 힘이 돼줄 수 있는, 나를 정화하는 일이. 왜냐면 내 무의식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된 게 자식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무의식 정화는 자식을 살린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하여튼 듣느라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식에 대한 이런 강의는 또 처음 들었네요. 그러게요. 저도 이런 얘기는, 근데 이런 얘기가 그 통계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화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려면 이 그래프를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유튜브에서 얘기하려면. 근데 이런 얘기는 저랑 좀 친분도 있고 좀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한테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24시간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을 열고 들으면 그럴 만하다 이렇게 좀 열려서 들으니까 이거 좀, 나도 물론 좋겠지만 내 가족이라든가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근데 이걸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예, 공복의 가치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왜냐면 만복이, 그러니까 배부른 상태로 산다는 것은 참 이게 과부하 걸리는 거예요. 갑상선도 사실은 그 일종의 과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썼든지 뭐 몸을 무리했든지 이럴 때 오는 게 갑상선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쉬는 개념의 단식,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